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약용의 고시칠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농민의 힘든 현실들을 바라보고 부평초라는 소재를 통해서 농민의 힘든 현실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자, 그래서 부평초의 특성을 통해서 농민이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농민, 그리고 농민을 힘들게 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떠한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 그렇죠? 전개 방식. 자, 여기에서는 선경후정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선경후정. 자, 선경후정이라는 건 앞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관찰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통한 정서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구성이죠. 그래서 생태계의 모습이 앞부분에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연못의 모습. 그러니까 그 안에 부평초가 살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 안에서 보여지는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를 뒷부분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방식도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자, 풀이면 다 뿌리가 있대. 자, 그러니까 풀이라고 한다면 다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뿌리라는 건 뭐야? 정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 정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근간이 있는 건데 부평초만은 얘는 꼭지가 없어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부평초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죠? 자, 그러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평초는 첫 번째, 고향이 아닌 유배지에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핍박받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작품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자기 자신, 내지는 백성들이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죠. 언제나 바람에 끌려 다닌다네. 자, 언제나. 자, 어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야. 항상 바람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부평초가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끌려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부평초로 화자라고 봤을 때 화자를 유배지로 보낸 외부 세력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봤을 땐 쥐배 계층의 횡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자, 목숨.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명이야. 기본적인 생명은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하다. 자, 부평초가 뭔가 이렇게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느 한 연못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얹혀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지. 조선이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얹혀진 듯이 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자, 연잎은 너무 관시를 하고, 자, 이 연못 안에 있는 연잎은 엄청 크게 막 영역을 넓히면서 부평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조그만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괄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연잎은 부평초라는 대상을 괄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지배층으로 볼 수 있고요. 행체도 이 연못 안에서 자라나는 꽃의 한 종류인데 얘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한다. 누구를 가려? 부평초를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행체도 부정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그 화자의 관찰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관찰에 드러나는 부분이고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평초에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흔들리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분인데, 똑같이 한 못에 살면서, 똑같이라는 건 뭐야? 연립, 팽체, 부평초 모두가 한 못, 하나의 공간 안에 살면서, 뭐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뭐 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자, 의문형 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어그러지기만 할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야? 그죠?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한 공간에서 살면서 좀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라는 의도를 담고, 그죠? 왜 어그러지고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걸까? 라는 안타까움, 한탄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이 화자의 정서, 그죠?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화자의 정서, 화자의 입장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경 후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그 연못의 부평초 그리고 연잎, 행체 이런 자연물들의 관찰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마지막 두 구절에 해당하죠. 그래서 선경후정의 방법으로 화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자, 앞에서 이 부평초라는 소재를 보여줬는데 부평초의 특징이 뭐였어? 뿌리도 없고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연잎이나 행체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평초는 민중, 그죠?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형상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평초에 대해서는 화자는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둘리기만 하는 부평초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이 부평초에게 괄시를 하고 그리고 좀 가리는 그러한 대상. 얘 누구야? 연잎 행체죠. 행체. 얘네들은 지배층에 해당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이 약한 존재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지배층, 괴롭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지배층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의 정서도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갈래는 5원 되지 않았지만 한자로 이렇게 5개 5개의 한자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오언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격 보시면 이 작품은 그 지배층의 횡포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화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우의적이고 그리고 우의적,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풍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상징적이고 비판이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걸 직설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뭔가 비유하는 어떤 빗대는 대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우의적이다, 풍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보시면 지배층의 횡포와 핍박받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비판과 연민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 성경우정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사회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당대 현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연목 생태계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속성 내지는 인간의 어떤 그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나? 유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현실 상황의 모순을 부평초가 핍박당하는 상황에 모아여서 빗대어서, 그치? 이거는 우의적, 풍자적,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거죠. 우의적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 쉽게 간접적이다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의 비판적 현실 인식 및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고발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부평초, 그치? 이것을 소재로 하여서 화자의 태도, 뭐 현실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뭐 그 민주, 그치? 백성들에 대한 태도도 잘 드러나 있었죠. 자, 그래서 O. 네,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왜 이렇게 한 공간에 살면서 그리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었죠. 자 그렇게 사용했을 때 효과는 현실에 대한 뭔가 안타까움을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부평초는 현실의 문제에 저항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 이 백성을 의미하는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저항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건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데 얘는 바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기만 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저항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X. 자, 그다음 부평초는 작가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자, 여기 일반적으로는 백성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의미로 또 하나 잡았었던 게 뭐죠? 그치, 유배되어 있는 화자의 처지로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그렇게 본다면 작가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예찬하고 있다? 아니죠. 그치? 예찬이 아니라 농민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리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관리로서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며 살았구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을 핍박하고 있는 지배층들에 대한 비판이 남겨 있죠. 그래서 7번은, 정리한 대로 자, 5를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8번 마무리하면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서러움을 어떻게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자, 요 단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시 7이라는 작품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봤고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설명한 지문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